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월드잇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여길 봐도 메타버스, 저길 봐도 메타버스. 온통 메타버스 이야기일 뿐이라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SNS 기업 중 하나인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메타버스를 검색창에 치면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데 대충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한 말이라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와닿지는 않아요. 보통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을 예시로 듭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아마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게 메타버스구나 하실 거예요. 증강현실은 현실세계 기반 영상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합성해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적인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에요. 라이프로깅은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니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죠.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실 세계의 건물과 위치 등의 정보를 구글어스라는 거울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서 이 구글어스라는 가상 세계를 열람하면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거울 세계를 뜻합니다. 영상회의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줌도 대표적인 거울 세계예요. 마지막 가상현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세계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사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들은 그 가상세계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설정하고 스스로 공간을 창조하고 또 타인이 만든 공간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소통하죠. 가상현실의 예로는 미국의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세컨드 라이프가 대표적입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세상에서 나를 대변해줄 아바타를 꾸미고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 소통하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이건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러면 뭐야?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메타버스였어? 싶을 텐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코로나 시대 훨씬 이전에도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그 대안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익숙할 뿐 여전히 메타버스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면서 몇몇 기업들은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메타버스 사업을 발표하며 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진정한 메타버스란 가상세계 안에서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촉각까지 오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경제, 문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1처럼요. 특히 이 2018년에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메타버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메타버스를 인터넷 시대 이후의 미래 먹거리로 여기며 돈을 투자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이런 찬활론자들이 있는 반면 회의론자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타버스는 시각과 청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게임과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꿈꾸는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은 과연 VR이나 글래스 등 이런 하드웨어 기기들의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의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메타버스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눈에 띄는 기술 발전이 없음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호들갑들을 떤다. 또 유비쿼터스 IoT 용어처럼 당시에는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장될 단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돈을 벌기 위한 기업들의 키워드 장사질에 불과하다며 메타버스는 그저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게임 분야에서는 로블록스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로블록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에요. 사용자들이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타인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10대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네이버의 계열사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와 SK텔레콤, 이프랜드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각종 비대면 모임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메타버스 활용 사례는 매일경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스물스물 캠퍼스를 개최해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콘텐츠로 강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2011년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신입생들 아바타를 모아놓고 입학식을 주최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공연 예술 쪽에서 사례도 있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 에픽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TS는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한 적이 있고 미국의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캇 또한 포트나이트에서 자신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내세워 공연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블랙핑크도 네이버제트사의 제페토에서 메타버스 사인회를 열었는데 당시 가상공간의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려 4,300만 명이라는 유저가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가상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만나는 경우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면서 자유로운 리액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가상생활에서의 모습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메타버스의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산업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정말 꿈꾸는 진짜 현실 세계 같은 가상세계를 체험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미래에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대체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런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